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니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쾌한 공기와 멋진 경치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등산은 너무 무리하게 되면 척추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고령층이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그냥 걷지를 잘 못하겠는데 딱 10분만 써가시면 제를 그래가 좀 쓰시는 증세도 있었고. 못 걸을 정도로 막 앉아야 돼.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게 아픈 거 있지. 어깨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웠고요.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둥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조금만 무리해도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척추 질환은 제때 치료를 못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은 부위만 절개해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른 척추 내시경 수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종기 원장과 함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나 무릎처럼 물렁뼈들이 닳아가지고 생길 수 있는 관절염들, 척추에서는 관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 뼈 안에 척추관이라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하게 다르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이제 신경하고 관련되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주간판 탈출증, 그게 이제 급성기 관절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는 게 이제 만성 관절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그 외에도 척추 관절이 어긋나서 생기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는 척추 후만증, 이런 것들이 이제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죠.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들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요 척추도 많이 쓰면 쓸수록, 오래 쓰면 쓸수록 그 관절의 병변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방사통이라고 해서 목 같은 경우에는 어깨나 팔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부나 허벅지,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저림감이나 통증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가 씌워주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가장 쉽게 처음 접할 수 있는 1단계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신경 쪽에 직접 약을 넣어주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그런 주사 치료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1, 2단계 치료로도 호전이 쉽지 않은 중간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시술까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단계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이런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절개 수술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검증돼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광범위한 절개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해서 그러한 수술적 방법을 대체하게 된 거죠. 너무나 푸르게 느껴지던 하늘이 가을이 왔음을 알리던 화요일 아침. 정광부 씨는 아내 눈길도 외면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봅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허리와 허벅지 통증으로 오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안함을 들키지 않으려 아내에게 애써 말을 걸어봅니다. 쓰시는 같은 이런 증세도 있었고,
일반 뭐 보통 정형외과 있는데 좀 다니다가 오래 갈수록 이제 계속 통증이 더 심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있는 데서는 집에 사람 그 좀 무거운 거 같이 거들어 줘야 되는데 못 거들어 주고 엎드려 가지고 뭐 이래 줍는 거 이런 것도 안 됐고. 그 시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수술 전 매번 하는 회의지만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알기 때문에 수술 준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 좌측 엉치부터 허벅지까지 있는 방사통을 주 증상으로 의뢰 방문하셨고요. 신경 차단술까지 했는데 크게 호전이 없으셔가지고 내시경으로 신경 감압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정밀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 주 문제는 4번, 5번에 기존에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였고요. 신경근을 많이 압박하다 보니까 좌측 엉치, 허벅지 방사통이 심해서 지금 수술까지 결정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술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예.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신경 많이 눌리고 있는 그 부분들 싹 잘 제거해가지고 앞으로 신경이 안 눌려지면 아버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은 이제 없거든요. 몸 컨디션은 괜찮으시죠? 네, 현재 뭐, 괜찮습니다. 우리 질환이 좀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수술 받는 제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술은 제가 잘 진행할 테니까 마음만 편하게 좀 잡수시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수술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광부 환자분은 오셨을 때 하지 방사통을 호소를 하셨는데 그게 주 증상이 이제 둔부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해서 저리고 당기고 아픈 그런 증상을 수년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들을 수년간 보시고 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요 치료 받아봐야 뭐 있겠나라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 정도로 요 질환에 오랫동안 좀 시달렸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힘들어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 주사, 물리치료 그리고 환자분한테 충분히 쉬어보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신경 협착 부위,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위, 그 부위에 직접 약을 전달해주는 신경 차단술 그리고 그것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신경 쪽으로 신경 성형술이라고 시술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절개에서 하는 수술을 대부분 내시경 수술로 대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한계를 꼭 굳이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수술자가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준비가 진행됩니다. 아내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한데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광보 씨의 얼굴은 담담해 보입니다. 애틋한 눈빛으로 광보 씨를 바라보던 아내는 걱정 말라며 그녀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보 씨가 아내와 아쉬운 이별을 할 동안 수술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수술 후 이제는 통증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은 요추 4번, 5번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와 협착의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와 그 후 관절의 부분적인 뼈 자라나온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어쨌든 그 내시경 통로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크게 위험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환자분의 전반적인 몸 컨디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게 지금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통해 내시경이 삽입돼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조각이나 협착된 황색 인대 등을 떼어내고 필요 없는 가시뼈를 제거하는 등 통증의 원인을 없애게 됩니다. 작은 상처만 나기 때문에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 수술은 방금 잘 마치고 나왔고요. 우리가 종전에 수술하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환자 후방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들은 제거가 된 상태라서 신경의 어떤 눌림은 많이 해소되어서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디스크 부분이 그렇게 크게 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디스크를 손을 많이 안 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디스크 부분은 최대한 많이 보존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스크를 많이 제거하면 환자분 증상이 확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초기에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 그 디스크 부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관절을 살려놓기 위해서 디스크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고 삐져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디스크만 제거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수술 부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조기를 채웁니다. 보조기를 채운 상태에서는 저희가 바로 앉고 바로 보행도 가능하고 환자분이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병원에 만약에 입원해 계시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간단한 물리치료들이 이제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행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게 그게 가장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데 이제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못했던 이런 운동들 그걸 좀 계속 했으면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손익은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허벅지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2달 전 수술을 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사라져 너무나 신기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사람 간병하다가 허리가 삐끗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뭐 담인 줄 알고 한방병원에 가서 침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도 낫는 게 없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엉덩이가 아프다가 또 발에 늘어오다. 나 이제 발목이 딱 늘어오고 그냥 뭐 걷지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뭐 할 수 없이 이제 나도 그걸 했네. 그래가지고 잠도 잘 자고 먹는 음식도 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이제 살이 살살 63kg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살살 65kg 이제 6kg까지 올라오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수술한 지 벌써 한 달 지났네요. 예. 그간에 뭐 다리 많이 당기고 아프던 거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프십니까? 근데 그때 입원해 계실 때는 요 다리 당기는 건 많이 좋아졌는데 발가락 증상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시니까 예. 다른 건 나가는데 발가락 이제 한 2개쯤. 이제 2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아주 오랫동안 신경협착이 있었던 분이라서 이 신경이 눌렸던 걸 우리가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도 회복하는 기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아마 아버님 그 증상도 지금처럼 시간 지나면서 남아있는 것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뭐 다음 외래 내원하기 전 사이라도 혹시나 또 뭐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오시면 됩니다. 예. 손익은 환자는 제가 2년 넘게 계속 지켜봤고 약물 치료를 계속 해왔던 환자입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는 보통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고 크게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환자였죠. 본인도 이제 그 2년 동안의 치료가 해도 크게 호전이 없고 계속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걸 느끼시니까 이제 큰 마음 먹고 수술을 결정하시게 된 거죠. 이 환자분은 뭐 요추 4, 5번 부위의 협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한 부위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완료를 하는 경우죠. 수술 전에 찍은 MRI를 보시면 요추 4, 5번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과 함께 황색 인대 비후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 관절도 양쪽으로 매우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의 신경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죠. 내시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안에 황색인데 실제적으로 안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황색인대가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색인대를 걷어내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부위가 신경이 아까 많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많이 누르던 부위였거든요. 이 부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뭐 사진에서 보면 엄청 좁아져 있었거든요. 이 부위가 이제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신경이 아주 커져 있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압시켜 놓으면 자연적으로 신경 주변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감각이 이제 원활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수술 후 달라진 몸을 느끼면 느낄수록 의근 씨는 더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받을 치료는 바로 스파인 MT인데요. 체형 교정과 디스크 예방에 좋은 감압 견인 치료기인 스파인 MT는 비뚤어진 척추 근육과 관절을 치료한 후 디스크의 종류와 탈출 방향에 따라 디스크를 감압하고 교정하는 보존적 치료 요법입니다. 내시경 수술이 회복이 빠른 이유는 한 1cm, 1.5cm의 절개만으로도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의 수술의 과정은 내시경 기구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회복도 빠르고 재활도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이죠. 병원을 오는 날이면 항상 이곳 공원을 찾는다는 의근 씨는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플 때는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기만 해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맑은 하늘도 푸르른 나무도 눈에 남으며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서가지고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걷고 다니는데 보행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하기 전에는 10분을 못 쓰고 있어요. 뭐 이제 산에도 운동도 좀 댕기고 건강 관리는 집에서 뭐 운동기계 놔놓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복대를 차고 걸을 준비를 하는 김경자 씨. 매일 아침 이렇게 병실 주변을 돌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했던 수술이 재발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거는 한 수술하기 23일쯤을 했으니까 한 열흘, 한 보름, 그리고 10발자국 할 것도 5발자국밖에 못 하고 가다가 쉬어야 되고 안 그러면 기대야 되고 2019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하고는 한 1년 반 정도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이 이 엉치가 아픈 거예요. 못 걸을 정도로 막 앉아야 돼. 걸으면은 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화장실 여기 좀 꽤 멀거든. 왕복을 해도 지금은 안 아파요. 어머니, 네. 예, 그거 운동하고 계시네. 네. 예. 네. 걸어보니까 다리 느낌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요 걸을 때, 네. 요 왼쪽 다리, 예. 왼쪽 다리 느낌 한번 잘 확인해가지고 예, 예.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예, 예.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예. 시간 지나면서 예. 점점 그 저림감이라든지 힘 빠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살 이렇게 걷는 운동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타 병원에서 2년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받고 한 1년간은 편안하고 좋았는데 다시 왼쪽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다. 그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셨죠. 이 환자분은 척추 중심부, 척추관에는 크게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추간공 부위에 협착이 심했던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만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남아있는 추간공 협착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심해지니까 지금은 이제 주광 협착증 때문에 지금 증상이 그렇게 심해서 내원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수술 전 MRI 사진인데요. 요 4번, 5번 부위에 있는 요 부위는 신경이 많이 눌려지고 있는 상태죠. 오른쪽 부위는 공간이 많습니다. 하얀색으로 신경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왼쪽을 봤을 때는 아주 시커먼 부위들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아주 막 좁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 시커먼 부위를 제거를 해드리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신경 뒤쪽에 있는 뼈 부위입니다. 요 뼈 부위를 좀 갈아내죠.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걸 갖다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위가 아까 뒤에 있는 황색인데에 의해서 많이 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뒤에 있는 후 관절 부위에 뼈를 조금 갈아내고 나니까 이제 공간이 많이 넓어지게 된 거죠. 경자 씨의 걷기 연습은 치료실에서도 계속됩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경자 씨.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이 허리가 낫고 나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걷는 것도 잘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면 버릇처럼 모근노근하는 윤정현 씨는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돼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좋아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에 좌우로 돌리기가 매우 힘들었고요. 팔꿈치까지 많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웠고요. 조금씩 저려오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수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도 처음이지만은 수술이라는 자체도 처음이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원래 오른쪽 팔 쪽으로 그때 어깨하고 팔하고 조금 많이 불편하셨는데 지금은 그 증상은 좀 어떠시고요? 깔끔하게 다 나왔습니다. 덕분에. 사진에 보시듯이 예. 이거 보시면 이제 그 디스크는 말끔하게 잘 제거되고 신경만 잘 빠져나오게끔 지금 잘 해놨거든요. 협착이 있는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디스크라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하실 때 목 건강 신경 딱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오래 전부터 6번, 7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5번, 6번 쪽에서는 경추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수술 이전에 검사한 MRI 상에 보면 여기는 공간이 넓죠. 그리고 신경근이 빠져나온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게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 신경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눌려지고 있는 거죠. 요 윗부분에 협착도 같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부위를 같이 해결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거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더 치우쳐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추간판 부분만 제거를 해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까 환자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통증은 없어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다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하다는 정현 씨는 오늘 도수치료를 받습니다. 도수치료는 직접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틀어진 척추와 각 관절 등 각 조직의 정렬을 바르게 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인데요. 허리 통증, 척추 질환,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목이든 허리든 많이 굽혀서 뭔가를 하지 말고 목도 많이 숙여서 뭔가를 많이 하지 마라. 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새 핸드폰도 많이 보고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목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이제 허리에도 많이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수술 후에는 뭐 목도 뭐 전에보다는 많이 자연스럽고 목 돌림도 자연스럽고 지금은 전혀 뭐 통증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뭐 그런 증상이라서 제가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겠죠. 예. 치료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은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잘 방문을 해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 허리든 관절이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 척추 치료가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아프시면 바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여러 증상으로 마치 경고하듯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많은 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잠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지속해서 통증이 나타나고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위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의 몸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는 건 어떨까요?